회의 시간. 한참 설명하던 중에 누군가가 살짝 비웃듯 웃었을 때 가슴 한켠이 철렁 내려앉았다. 갑자기 내가 한 말이 내가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것이 몹시 부끄럽게 느껴졌다. 말은 이어갔지만 마음속에서는 나는 뭘 모르는 걸까? 지금 내가 너무 멍청해 보이는 건 아닐까? 자신을 깎아내리는 생각이 쉴 틈 없이 밀려들었다. 그런 순간 우리는 작아진다. 아니, 작아졌다고 느낀다. 누구나 그런 경험이 있다. 누군가의 말 한마디, 표정 하나, 예상 못한 실수 하나가 나를 한순간에 아무것도 아닌 사람처럼 만들어버리는 때, 그때 마음속에서 이렇게 묻게 된다. 나는 왜 이렇게 작게 느껴질까? 우리는 종종 눈앞의 상황에 압도당한다. 그 상황이 크고 무겁게 느껴질수록 나는 점점 더 작고 하찮아진다고 느끼게 된다. 그 순간의 기분은 실감나고 강렬하다. 마치 그게 진짜 나인 것처럼 느껴질 만큼. 하지만 정말 그런 걸까? 그 순간 느껴지는 작음은 내 본질일까? 아니면 단지 내가 지금 보고 있는 세상이 너무 커 보이기 때문일까?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이야기는 괴테의 한 문장에서 시작됩니다. 눈앞에 무엇이 놓여 있든 나는 나다. 이 짧은 문장 속에는 흔들리는 순간에도 나를 잃지 않으려는 철학자의 단단한 마음이 담겨 있습니다. 지금부터 그 이야기를 천천히 풀어가 보려 합니다. 괴테의 대표작 파우스트는 인간 존재에 대한 깊은 질문에서 출발합니다. 지식도, 영예도, 세상의 온갖 쾌락도 다 누려본 한 철학자가 인생의 의미를 찾지 못해 절망 끝에 악마와 거래를 하게 되는 이야기죠. 주인공 파우스트는 현실에 실망하고 이 세계의 진실을 깨닫기 위해 초자연적인 힘에 의존합니다. 그는 이 삶을 벗어나고 싶다고 말합니다. 지금 이대로의 나는 너무 작고 무의미하다고 느끼기 때문이죠. 하지만 이 작품은 단순한 욕망의 이야기로 끝나지 않습니다. 괴테는 이 복잡한 서사를 통해 이렇게 묻습니다. 무엇이 진짜 나인가? 눈앞의 실패, 눈앞의 굴욕, 눈앞의 두려움이 과연 나를 결정할 수 있는가? 사람들은 흔히 자신이 처한 현실을 자기 자신으로 착각합니다. 지금 내가 어떤 자리에 있는가? 지금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보고 있는가? 지금 내 삶이 얼마나 보잘것없는가? 그런데 괴테는 조용히 말합니다. 눈앞에 무엇이 놓여 있든 나는 나다. 이 말은 현실을 부정하자는 뜻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 어떤 현실 속에서도 내가 나라는 존재를 잃지 말자는 다짐입니다. 눈앞의 문제가 너무 커 보일 때, 그것은 문제 자체가 거대한 것이 아니라 내가 그것에 휘둘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순간, 나는 마치 난쟁이가 된 것처럼 느껴지죠.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진짜로 내가 난쟁이가 되는 건 아닙니다. 이것이 괴테의 통찰입니다. 존재는 현상에 종속되지 않는다. 내가 어떤 존재인지는 내가 지금 무엇을 겪고 있는지와는 별개입니다. 상처받았다고 해서 상처투성이인 인간이 되는 것이 아니며 실패했다고 해서 인생 전체가 실패로 낙인 찍히는 것도 아닙니다. 파우스트의 주제는 실은 단 하나의 문장으로 압축할 수 있습니다. 무슨 일이 있든 나는 나다. 그 한 문장이 바로 파우스트의 방황을 꿰뚫는 핵심이고 삶의 고비마다 우리가 다시 붙잡아야 할 정체성의 뿌리입니다. 오늘 이 말을 전하고 싶습니다. 세상이 당신을 무너뜨릴 듯 몰려와도 그 모든 장면은 지나가는 풍경일 뿐 당신의 존재는 결코 그 풍경에 휘발되지 않습니다. 무엇이 있든 무엇이 없든 나는 나입니다. 우리는
종종 거울보다 더 자주 타인의 눈 속에서 나를 확인합니다. 내가 어떤 사람인지, 나는 괜찮은 사람인지, 지금 이 순간 나는 인정받고 있는지, 이 모든 질문의 대답을 내 마음이 아닌 타인의 표정에서 찾으려 합니다. 사르트르는 닫힌 방이라는 희곡에서 유명한 말을 남깁니다. 타인은 지옥이다. 이 말은 자주 오해받곤 하지만 그가 말하고자 한 핵심은 명확합니다. 나는 타인의 시선 속에서 나를 본다. 타인의 눈이 내 삶의 거울이 될 때 나는 점점 나 자신과 멀어지게 됩니다. 그들의 평가에 따라 웃고 그들의 말에 따라 움츠러듭니다. 심지어 어떤 날은 그들의 말 한마디로 내가 괜찮은 사람이기도 하고 한순간에 무가치한 사람이 되기도 하죠. 그러다 보니 어느새 나는 내가 생각하는 나가 아니라 그들이 바라보는 나를 살아갑니다. 눈앞에 있는 사람의 표정 하나가 내 하루를 뒤흔드는 일도 흔해졌습니다. 괴테가 말한 눈앞에 무엇이 놓여 있든 나는 나다라는 문장은 이 사르트르의 통찰과 대조를 이루며 동시에 맞닿아 있습니다. 그 누구의 시선도, 그 어떤 상황도 내 존재 자체를 규정할 수 없다는 것. 그것이 괴테의 선언이라면 사르트르는 반대로 묻습니다. 왜 우리는 타인의 시선에 그렇게 힘을 주고 있는가? 사르트르는 시선이 우리를 객체로 만든다고 보았습니다. 나는 나를 자유로운 존재로 느끼지만 누군가가 나를 바라보는 순간 나는 그들의 머릿속 이미지 속에 갇히게 됩니다. 그게 바로 지옥입니다. 내가 아닌 누군가의 기준에 갇혀 사는 삶.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사르트르는 회피하지 말고 그 시선을 인정하되 초월하라고 말합니다. 존재는 타인의 인식과 충돌하지만 그 안에서도 스스로의 책임과 자유를 선택해야 한다고. 다시 말해, 그들이 나를 어떻게 보든 나는 내가 선택한 삶을 살아야 한다. 이 문장은 괴테의 말과 이어집니다. 눈앞에 무엇이 놓여 있든 나는 나다. 이 말 속에는 두 철학자의 공통된 결론이 있습니다. 나는 타인의 눈에 비친 형상이 아니다. 나는 내가 스스로 책임지는 존재다. 오늘 당신이 만나는 타인의 시선이 당신을 잠시 위축시킬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시선은 당신의 영혼까지 꺾을 수는 없습니다. 그것이 진짜 철학이 전하는 위로입니다. 어떤 날은 모든 것이 벅차 보입니다. 일이 쌓여만 가고 마음은 따라오지 않고 사소한 실수 하나에도 스스로를 미워하게 됩니다. 나는 왜 이렇게 무능할까? 나는 왜 아무것도 아닌 사람처럼 느껴질까? 그 감정이 너무 선명해서 마치 그것이 사실인 것처럼 느껴집니다. 하지만 스토아 철학자 에픽테토스는 말합니다. 사건 그 자체는 우리를 괴롭게 하지 않는다. 그 사건에 대한 우리의 해석이 우리를 괴롭게 한다. 무력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것은 현실이 아니라 현실을 바라보는 내 마음의 해석입니다. 예를 들어, 같은 상황에서도 어떤 사람은 침착하고 어떤 사람은 좌절합니다. 왜 그럴까요? 현실이 다르기 때문이 아니라 그 상황을 바라보는 시선과 해석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스토아 철학은 감정을 부정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감정을 정확히 인식하고 그 감정과 나를 분리해 보라고 말합니다. 나는 무력감을 느낀다. 하지만 그것은 곧 내가 무력한 사람이다와는 다릅니다. 감정은 날씨와도 같습니다. 오늘은 흐릴 수 있어도 그것이 나의 존재 전체를 덮는 것은 아닙니다. 이 지점에서 괴테의 말이 다시 떠오릅니다. 눈앞에 무엇이 놓여 있든 나는 나다. 그리고 이어지는 또 다른 해석. 그저
그렇게 느꼈을 뿐이다. 괴테는 파우스트에서 주인공이 절망하고 방황하는 순간조차 그가 본질적으로 타락한 존재가 아님을 강조합니다. 인간은 때때로 넘어지고 흔들리며 스스로를 비참하게 여기지만 그 감정이 곧 존재를 대변하지는 않는다는 뜻입니다. 즉, 나는 지금 위축되고 두렵고 작게 느껴지지만 그건 단지 느낌일 뿐이다. 스토아 철학자들이 강조했던 자기 분리의 개념. 즉, 나와 감정 사이를 분리해서 바라보는 연습은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도 깊은 위로가 됩니다. 지금 당신이 느끼는 모든 감정은 결코 당신 전체는 아닙니다. 당신은 어떤 감정보다 넓고 어떤 상황보다 깊으며 어떤 시련보다 오래가는 존재입니다. 그러니 오늘 자신에게 이렇게 말해보세요. 나는 지금 이렇게 느꼈을 뿐이야. 하지만 나는 여전히 나야. 그 한마디가 당신을 다시 중심으로 이끌어줄지도 모릅니다. 어떤 날은 괜찮다가도 어떤 날은 한없이 작아집니다. 분명 똑같은 나인데 하루하루 마음의 무게가 달라집니다. 하지만 괴테는 말합니다. 눈앞에 무엇이 놓여 있든 나는 나다. 이 문장은 고요한 선언처럼 들립니다. 내가 지금 어떤 상태에 있든, 내가 지금 어떤 실패를 겪고 있든, 그 모든 것은 내 존재의 본질을 바꾸지 않는다는 뜻이니까요. 흔들리지 않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습니다. 하지만 중심을 기억하는 사람은 있습니다. 삶은 늘 바람이 부는 강 위에 선 것과 같아서 우리는 매 순간 중심을 잃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다시 중심으로 돌아오려는 의지의 움직임입니다. 그것이 곧 자기 확신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존감을 오해합니다. 나는 괜찮은 사람이야. 나는 특별해. 이런 확신이 자존감처럼 보이기도 하지만 그건 때로 자만심과 가까운 허상일 수 있습니다. 진짜 자존감이란 나는 부족해도 나다라는 인정에서 시작됩니다. 나는 완전하지 않고 실수도 많고 때로는 엉망이지만 그래도 나는 나다. 이 그래도 라는 말에 우리는 자기를 포기하지 않는 태도를 담습니다. 철학은 우리에게 완벽하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반대입니다. 철학은 이렇게 속삭입니다. 너는 부족해도 그 부족함까지 너의 일부야. 자기다움이란 무엇일까요? 그건 누구보다 잘하려는 것도, 누구에게 인정받으려는 것도 아닙니다. 자기다움은 내가 내 감정에 솔직할 수 있는 상태, 남과 비교하지 않고 나로 살아갈 수 있는 태도입니다. 남이 걸어가는 길이 아무리 반짝여도 내가 걷는 이 길을 신뢰할 수 있는 마음, 그게 바로 자기 확신입니다. 괴테의 말처럼 눈앞에 어떤 시련이 놓이든 나는 나입니다. 그 어떤 비교도, 어떤 실패도, 어떤 평가도 내가 누구인지 대신 말해줄 수는 없습니다. 오늘 하루가 아무리 흔들려도 당신은 여전히 당신입니다. 그러니 조용히 이렇게 말해보세요. 나는 부족해도 나다. 나는 나로 충분하다. 이 말은 당신의 마음 한가운데를 다시 밝혀주는 작은 등불이 되어줄 것입니다. 철학은 머릿속에만 머무는 사유가 아닙니다. 진짜 철학은 삶으로 내려온 사유입니다. 괴테가 나는 나다라고 말할 수 있었던 것도, 그가 수많은 흔들림 속에서도 스스로에게 나는 지금 나답게 살고 있는가라는 질문을 멈추지 않았기 때문일 것입니다. 이 질문은 아침마다 스스로에게 건넬 수 있는 작은 수행입니다. 바쁜 일정 속에서도 일어나자마자 단 10초만이라도
자신에게 물어보는 거죠. 지금 내가 하는 선택은 나다운가? 내가 말하는 이 한마디는 진심인가? 나는 지금 타인의 기준이 아니라 내 마음의 기준에 따라 살고 있는가? 삶이란 끊임없이 흐르는 강물 같아서 우리는 금세 눈앞의 것들에 휩쓸립니다. 해야 할 일, 사람들의 평가, 비교, 결과. 그것들이 우리를 흔들고 조급하게 만들죠. 그래서 연습이 필요합니다. 눈앞의 것이 아니라 내 안의 것을 바라보는 연습.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서 나는 나에게 솔직한가? 지금의 나를 내가 괜찮다고 느끼는가? 이런 질문은 기록과 함께할 때 더욱 깊어집니다. 짧게 한 줄이라도 좋습니다. 하루를 마무리하며 스스로에게 남기는 말. 그것은 당신의 내면에 하나의 작은 등불이 됩니다. 그렇게 살다 보면 어느 날 불현듯 괴테의 문장이 내 입에서 흘러나옵니다. 눈앞에 무엇이 놓여 있든 나는 나다. 그 말은 더 이상 문학 속 문장이 아니라 당신 삶의 말이 됩니다. 마음이 복잡한 날일수록 가장 단순한 것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내 마음을 살피는 것. 그리고 나 자신을 잊지 않는 것. 이 작고 조용한 실천들이 당신을 다시 당신답게 만들어줄 것입니다. 누군가의 말 한마디에 움츠러든 날이 있었습니다. 실패 앞에서 스스로를 부끄러워하던 순간도 있었죠. 그때 우리는 자신을 향해 이렇게 말하곤 합니다. 나는 왜 이 모양일까? 나는 왜 이렇게 작아졌을까? 하지만 철학은 조용히 말해줍니다. 그 순간 작게 느껴졌을 뿐이다. 당신은 여전히 당신이다. 느낌은 진실처럼 다가오지만 진실은 아닐 수 있습니다. 당신은 단지 그 순간에 흔들렸던 것뿐입니다. 그 상황에 압도당했을 뿐이지. 결코 작아진 존재는 아닙니다. 지금 이 영상을 듣고 있는 당신, 기억해 주세요. 당신은 누군가의 시선보다 크고 당신의 실패보다 깊은 존재입니다. 당신의 가치는 그 누구도, 그 어떤 순간도 정할 수 없습니다. 당신은 한 사람의 삶 전체를 스스로 책임지고 살아가는 단단하고 고요한 존재입니다. 철학은 정답을 주지 않습니다. 대신 우리가 흔들릴 때 그저 옆에 앉아 등을 조용히 떠밀어주는 말입니다. 괜찮아. 너는 아직 너다. 그리고 그걸 잊지 마. 그 말 하나면 우리는 다시 일어설 수 있습니다. 세상이 아무리 흔들려도 그 말 위에 자신을 다시 세울 수 있습니다. 눈앞에 무엇이 놓여 있든 당신은 당신입니다. 그 단단한 문장을 오늘 당신 마음 깊은 곳에 살며시 놓아드리고 싶습니다.